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UAE 논란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UAE와의 비밀 군사 협정을 실토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한 이유는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동 개입까지 약속한 이유는 어차피 UAE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니까. 또 실제로는 국회 동의 없이는 파병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몰래 협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고, 또 실제로는 국회 비준 없인 파병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협정을 맺어 UAE에게도 사기를 친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했다는 태도입니다. 1400년 넘는 순위 시아파 갈등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동 전쟁을 자기가 막을 수 있답니까? 뭘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몰랐다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나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게 군의 파병을 결정합니까? 그건 구태타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정당, 보수 매체들은 이 사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시절 국방장관들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발칵 뒤집어져서 뒤로 나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거? 다들 어디 갔나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 뉴스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김태형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 시절에요. 네, 자기 임기가 뭐 100년도 아니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이거 어떻게 다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 장관이 국회에 거짓말하고 국민도 속이고 상대 국가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걸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군대를 보내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하는 거죠. 그것도 국회도 통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김태형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걸로 시나리오가 마련된다 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국익이 뭡니까? 돈이네요, 돈.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전쟁 내면은 파병될 병사의 목숨은 국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파 국가들하고 이러다가 적이 되면 그건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군인이라면 여기서 국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게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인은 군의 안전과 안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장사꾼들의 논리지 군인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편에서는 이런 이야기한 김태형 전 장관은 누구 군인답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수가 어머 사격을 해주기로 했나 본데 혼자 독박을 쓰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보수 매체들이 그 UAE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포털에도 막 기사가 넘쳐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해요. 네. 아주 비열합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런 수준입니다. 전 아침이면 기사가 아주 폭포수준 쏟아질 줄 알았더니 없어요. 예. 아주 나쁜 놈들.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등이 합의됐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또 해설은 저희 정세현 전 장관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합의되고 있다. 물론 뭐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군사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네,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과 함께 의미나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세한.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이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서해군 통신선을 개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서해군 통신원이 복원된 것은 1년 11개월 말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함께 끊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조선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소리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육성이나 확성기로 의사소통해왔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예. 전화 팩스 뭐 다 끊어버리고 예.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말이 됩니까? 네. 어쨌든 뭐 통신선 다시 개통했다고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이면 계약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후임 정부에도 비롯됐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이면 계약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있었대잖아고 말했잖아요. 김태형 전 장관이. 예, 그게 이면 계획이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뻔히 자기가 있을 때 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폭로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그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이제 현 정부에 불리한 게 있는데 아니 국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백할 사안을 자기 무슨 내부 고발자가 된 것처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 막. 자신이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건. 이거 아주 편리한 멘탈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는 죄인일 수 있어. 나는 죄인일 수 없다. 예? 이 정도 국면까지 왔는데도 워딩을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 뻔히 자기가 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화법을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유체 있던 화법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때 폭로는 자백. 나는 자백할 수 없어. 그럼 감옥 가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또 하긴 합니다. 계속. 예. 예, 뭐 어제는 침묵했습니다. 애초에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할 전날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따로 일정 잡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쓱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면합이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머쓱해진 게 아니고 멘붕인 거죠. 보수정당 기치를 걸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정보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이런 그 똥보를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UAE 군사 파병 자동 개입 이런 설들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조선일보도 그런 설을 보도했었어요. 예. 네,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물었었는데요. 당시 김태형 장관이 부인했었습니다. 그거 저희 제작진이 저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중매했나 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다. 안전 보장을 한다. 상호 방위를 한다. 군사 동맹을 한다.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도 없었고요. 네. 제작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네. 네, 2010년에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의원이 김 전 장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방위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 설은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이게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관련 소설을 또 써보자면 하도 언론들도 많이 소설을 썼으니까 그 이명박 UAE 커미션 비리 이런 쪽으로 번질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수를 어떻게 치냐면 현 정부의 이제 외교 무능, 외교 참사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일제히 보수 매체들이.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김종대 의원의 취재 그리고 주장, 폭로로 이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홈런을 친 겁니다. 예. 네, 어제 또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이제 더 신미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말이 맞았거든요. 예. 김태형 전 장관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UAE 국면이 일거에 뒤집어진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수 매체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면서 이게 의도대로 안 흘러간 거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알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담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뭐랄까요. 예. 분명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본인의 세계관이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레코드판 튀듯이 이런 발언을 가끔 해요. 이렇게 갑자기 정부하고 한국당이 담합을 했다. 예. 예.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은 알겠는데 예.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당이 밀실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 웃겼습니다. 이 논평은. 어쨌든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는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은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무혐의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을 때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검사의 인권 옹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요 플랜대로 가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과연 검사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할지 저는 이건 진짜 무리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수사를 인권 침해라고 몰아가는 건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네. 이 법률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 않은데요. 그때 법률팀. 예, MH그룹이라고요. 예. 여전히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코믹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호영 전 특검 관련된 의혹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 원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찰에 다 넘겼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지분을 차명 보유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부지검 팀에서 응답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그저께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라도 왔었고 다스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고 인권침해라고 하거나 자꾸 얘기하는데 다스 자기 거 아니라면서요. 자기 거 아닌 거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본인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자기 거란 얘기죠. 거꾸로 자기 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여억 원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것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범죄 수익금을 알고도 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냐 하는 인식을 했느냐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쟁점도 또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재판이 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인 이재만 안봉근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자세한 진술들이 좀 나왔는데요.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이현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잠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연락해와서 VIP가 흡족해하면서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했으니까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우리 사정을 국정원이 챙겨주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당시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미 불거졌는데도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멈췄다가 이 시점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갔어요. 그때 돈 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이 시점에 달라고. 추석 때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건 좀 믿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최순실 씨가 간다고 하니 챙겨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12년 대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연금이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붙이지 못한 건데요. 어제 검찰은 김태호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김태호 전 기획관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버 살해본부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 관련은 사법부가 석방하고 기각해서 막았단 말이죠. 예. 이 NLL 대화록 유출도 사법부가 메일에 제목만 열람하라고 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사법부 결정에 이것도 막힌 거예요. 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짚으며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제목만 열람하라면서 일부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파일이 넘어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 제목만 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못 읽고 첨부도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수사는 이제 막혔습니다. 예. 저기 공소시효도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미제라고 하는 건데 연구미제는 아니고 유출한 거죠. 여기서 다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시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